이렇게 하는 순간 아이들은 시간을 늘려서 풀거든요. 딴 생각하면서 한 문제 풀고 딴 생각하고 한 문제 풀고 딴 생각 정확하게 되어 있고 네네. 읽다 보면 내가 잘 모르지만 또 영어 흘려읽기처럼 영어 흘려읽기처럼. 네. 그렇게 이제 그럼 나중에 다른 책을 봤을 때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영어 교육 선배맘이 아니라 제 엄마표 수학 선배맘님 한 분 모셨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정혜일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이를 특별한 사교육 없이 제가 주로 모시는 분들이 또 그렇기도 하지만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이제 엄마표라는 말을 제가 별로 요즘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지도를 잘 하셔서 과학고등학교에 보내셨고 이후에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을 한 그런 따님을 키우신 특별한 선배맘이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어요. 근데 엄마분들께서 수학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수학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영어는 별로지만 수학을 또 좋아한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가정에서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카이스트 과학고 보낸 엄마는 어떻게 가정에서 지도를 하셨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요즘에 엉덩이 힘. 사실은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수학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매일 딱 앉아가지고 정해진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을 시키셨는지 솔직한 답변 기대합니다. 그 문제집 자체는 하루에 2장씩 풀었어요. 그 대신 일주일에 10장을 푸는 거죠. 네, 평일에만 공부를 하는 걸로 했고요. 네. 그다음 평일에 하지 못한 양은 주말에 나머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고 그럼 하다 보면 네네. 어떤 날은 10분 내에 끝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30분 정도 걸리기도 해요. 초등학교 문제집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그렇군요. 매일 그거는 저랑 약속한 거니까 같이 서로 이제 주말에 네네. 스케줄 짜고 네. 같이 합의하에 항상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공부 시간이 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두 시간 수학을 막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네네. 학원에 가도 뭐 되게 오래 하잖아요. 네네. 그 정도가 아니었네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비교적 네네. 그런 시간을 몇 학년 정도까지 아이가 그런 습관을 가져갔나요? 5학년까지 그렇게 갔고요. 이제 방학 때는 조금 더 하긴 했어도 그러니까 5학년 말까지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매일 2장씩 푸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보통 2장을 너무 빨리 풀었다. 오늘따라 너무 잘 풀려. 그래서 막 5분, 10분에 딱 끝났다. 그러면 내일 할 거 오늘 미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당기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제가 당기진 않고 후딱하고 놀 시간을 더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선택이니까 자신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빨리 푼다고 해서 더 주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아이들은 시간을 늘려서 풀거든요. 딴 생각하면서 한 문제 풀고 딴 생각하고 한 문제 풀고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2장 딱 풀고 나면 자기가 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구나. 자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특별한 사교육이 없이 이렇게 문제집 2장 매일 푸는 거 그런 일상을 가져가셨다고 하신 건데 개념 같은 거는 그럼 엄마가 이렇게 봐주시면서 문제를 풀리신 거죠? 그러니까 개념도 읽기를 먼저 시작시켰기 때문에 먼저 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호나 패턴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게 흥미가 있을 때는 제가 기호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이 패턴이 어떻게 가는지 아이가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죠. 그러니까 수 패턴이라든지 모양 패턴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차량 번호를 보면 어떤 때는 2048이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건 짝수야?
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짝수기도 하다. 뭐 이런 그런 대화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보면 네. 아파트 뭐 101동, 102동 이런 걸 한참을 쳐다보면 거기에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엄마 이게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네. 101, 102동, 예. 103동 막 그게 이런 거. 100인지 몰라요. 그러나 엄마 이가 하나씩 바뀌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같이 세어보고. 그러셨구나. 그다음에 층수도 하나씩 1층부터 내려다보면서 1층부터 18층까지 하나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네네. 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거는 그 15분의 공부 시간 안에 들어가 있던 건 그러면 아니고 아니죠. 평소에 그냥 얘기를 나누시고 그런 활동이었고 네네. 네. 그런 쪽으로는 많이 했어요. 근데 네. 보드게임이라든지 그런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좋아하는 부루마블 같은 경우는 네네. 너무 시간이 길어서 어머니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한번 꺼내면 몇 시간 하니까 너무 싫어하는데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양에 대해서 가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처음에 하나, 두 개만 하지 이게 1과 10의 차이, 1과 100의 차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걸 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못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을 체화시킨 아이들이 나중에 수학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 수의 패턴이라든지 양의 어떤 기호라든지 양을 진짜 몸으로 체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말 카이스트 과학고 간 엄마는 딱 붙어가지고 뭔가 막 아이에게 엄청 막 시키고 이런 거는 없으셨다. 네. 없죠. 근데 같은 곳을 바라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보드 게임을 할 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레고를 할 때도 레고도 아이들 할 때 처음에 일렬로만 하거든요. 네네. 뭔가 공간을 만들진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 꽂는데 그걸 꽂고 나서 그걸 세는데도 한참을 걸리거든요. 뭔가 엄마에게도 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실 한복판을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기다려줘야 되고 꽂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세는데도 시간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그거는 그냥 놔두면 제가 좀 아주 깔끔을 떠는 성격은 아니라서 네. 그걸 그냥 놓아두고 애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냥 시간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워킹맘이라서 너무 바쁘신 경우에는 아빠라도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주말 같은 때 이용하셔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예. 어쨌든 그러면 사교육 경험이 아예 하나도 없이 과학고에 바로 진학을 하게 되셨나요? 그것도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영어나 뭐 예체능이랑 이런 거는 그거는 했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 달 정도 동네 학원을 보냈는데 경험 한번 해보셨군요. 했는데 네. 아이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엄마 그 선생님 처음에 진도하기로 했던 거랑 달리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오, 어머나. 네, 그래서 저한테 상의 없이 네, 원래 네, 이걸 네. 하기로 했는데 네, 네. 학원에서 이건 안 되겠다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만둬라. 그래서 근데 그것도 한번 그만두고 네. 그다음에 입시를 위해서는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그 과거 입시를 위한 학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한두 달 정도는 제가 그거는 또 그러셨네요. 경험을 해봐야죠. 문제를 모르니까 제가 그렇죠. 어떻게 그 문제를 모르니까요. 사교육 안에 그 문제 풀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 문제 풀을 기출 유형. 유형을 또 봐야 되니까 유형 파악을 위해서 한두 달 정도는 네, 이제 갔죠. 뭐 사교육을 하나도 안 했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긴 기간 동안 초등하고 중등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학원도 뭐 다녔다가도 본인이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자기 주도를 한 셈이네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진행을 하셔서 이제 과학고까지 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수학을 또 아이가 싫어서 보시기도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는 좀 수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영어를 가르치지만 아이들 중에서도 저는 수학을 좋아해요. 그 와중에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보면 그쵸. 우리 아이가 좀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의 엄마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읽기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수학책들도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기보다 네. 그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용어 설명도 정확하게 되어 있고 네네. 읽다 보면 내가 잘 모르지만 또 뭐 영어 흘려읽기처럼 영어 흘려읽기처럼. 네. 그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고 네. 그럼 나중에 다른 책을 봤을 때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기억이 그쵸. 잘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겹쳐지는 거예요. 수학에서 교집합들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예. 돌아가면서 비슷한 용어들이 또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면서 개념이 확장이 되고 음. 그다음에 교과서가 굉장히 잘 돼 네. 있어서 저는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라든지 접기라든지 그런 걸 다 같이 했어요. 근데 그렇구나.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고 뭐 거기에서 색종이 접어서 뭐 분수를 네. 한다든지 아. 아니면 이제 종이접기? 네, 종이접기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모래를 이용해서 무슨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실험들을 그냥 해보는 거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실험 같은 거, 과학 실험 같은 거. 과학 실험도 있고 예, 수학 실험도 수학 실험도 있습니다. 있고. 어머니들 모르지만 수학 실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있어요. 수학 실험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유심히 보셨다가 그거를 네. 같이 해주시면 좋다. 네, 이런 거기에 나와 말씀이신 있는 거죠? 게임도 하고. 네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양 패턴이라든지 예를 네. 들어서 뭐 목욕탕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수가 변화되는 거 또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가 바뀌는 것도 패턴이고 달이 나오는 것도 패턴이에요. 시간도 패턴이고요. 맞아요. 뭐 초승달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보름달 나오기 전까지 달 예, 패턴. 예,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게 십진법이고요. 뭐 이런 시간에 대한 거 24진, 12진법, 각도는 또 다른 진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런 패턴을 계속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머 이거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다음을 생각하고 유추하고 네. 이런 시간이 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 시간을 아이들이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속도로 무언가를 찾아가는 연습이 집에서 필요한데 요즘 아이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네, 학원도 많이 다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학원과 학원 사이에 나름대로 이 학원과 이 학원은 서로 다른 학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학원과 학원 사이에 시간이 없어서 맞아. 예, 그걸 복습할 시간도 없고요. 그쵸. 생각을 좀 여유를 가질 시간도 없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뭘 배울 거고, 내가 왜 여기 와 있고, 오늘은 뭐 할 거고, 지난 시간에 뭐 했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리 시간 개념을 갖도록 이렇게 조금 어렸을 때 도와주시는 것. 그런 거 좀 필요하겠네요. 네, 자기 책 가방을 챙길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방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있는 거네요. 네, 학교 맞아요. 가기 위한 가방 패턴이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학원을 가기 위한 또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네.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또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 갈 때는 4가지나 5가지의 뭔가를 뭐 정해놨다 하면은 이거는 뭐 연필 뭐 네. 이런 거 지우개 이렇게 세는 거 이런 것도 다 수학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오늘은 내일은 시간표가 무엇이 있고 준비물이 무엇이 있고 몇 교시까지 있는지 보고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예상을 또 하는 거죠. 이번 수업에는 뭐 할 거니까 재밌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수학의 어떤 패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수학 놀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편하게 그렇죠. 가져갈 네.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고 또는 이렇게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참 아쉽네요. 요즘 친구들이.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때는 6시 이후에는 학원을 가질 않았어요. 그게 6시까지 모든 걸 좀 끝내놓고 6시 이후에는 예체능이라든지 뭐 다른 학원들. 그렇죠. 네, 네. 뭐 가끔 이제 수영을 한다고 해서 저녁에 갈 수는 있지만 네네네. 그런 6시 이후에는 자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녁에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네요. 예, 책을 본다거나 뒹글거리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네. 예, 충분한 그런 시간을 확보가 되어야 아이들이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부모님들이 저희 채널에서도 얼마 전에 다른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쉬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쉬어야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는 9시에는 무조건 재웠어요. 아, 진짜 일찍 잤네. 워낙 좀 저희 애가 좀 작기도 했지만 아이가 좀 작은 편이라서 작은 편이라서 했지만. 근데 9시에 무조건 자고 그다음에 뭐 빨리라면 6시에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무조건 9시에 자는 걸로. 초등학교 때는 9시에 무조건. 근데 중학교 때는 뭐 10시. 점점 이제 뒤로 미뤄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은 9시에는 무조건 자고 그러면 아침이 너무 상쾌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뭔가 깨이는 느낌이 막 들잖아요. 잠을 자야 네. 새로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네. 이것도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많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다 실천을 하시니까 진짜로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카이스트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우리 많은 한국 학생들은 공부하고 막 그러느라 막 1시 넘어서 2시 넘어서까지 학원 다니느라 자기 시간 못 갖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완전히 이제 반대의 생활 패턴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이 이렇게 수학을 열심히 과외처럼 봐주신 건 아니지만 아이가 잘하기도 했고 이제 수학 과외를 또 대학생 때도 좀 하셨고 해서 현재도 좀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수학 과외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이 되면서부터 아이와 이제 유치원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책도 쳐다보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낳고 나면 뭔가 제2의 인생이 열리는 것 같은. 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는 5세면 그 5세에서의 1시간하고 제가 만약에 40이었을 때 그 1시간은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 1시간을 아이한테 어떻게 해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수학적인 건데 그거 이상의 5년 인생에서의 1시간의 비중하고 40년 인생에서의 1시간의 비중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잘 해주고 싶어서 같은 곳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집 아이도 봐주고 네, 우리 집 애도 그 집에 보내고 이러면서 과외를 하게 더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을 이기고 단집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그런 그 경험들이 그렇죠. 뭐 저랑 또 비슷하세요. 저도 이제 영어를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과외를 하시면서 어떤 아이가 과거에 이 따님이 하셨던 말이랑 너무나 똑같은 말을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놀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 재밌었거든요.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은 친구들은 체화될 수 있는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같이 쓰고 뭔가 활동을 하지 않고 이 줌 수업을 하다 보면 종일 듣고만 있는 거죠, 수업이. 그랬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뭘 하다가 설명을 해줄까? 그랬더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설명을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좀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애도 저한테 설명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거 하나만 대답해줘라고 했을 때 그거랑 이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아이하고 상의를 했더니 자기가 풀어보고 안 되는 것만 설명을 해달래요. 진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시도를 여러 번 해요. 이렇게 보면 좋은 길이 있고 한번 점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또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가 조바심을 낼까 봐 저는 이제 다른 테이블로 가는 거죠. 그럼 이 테이블에서는 네가 해 하고 선생님은 저쪽 가 있을 테니까 풀어보고 모르는 거를 체크해놔. 그러면 부르면 내가 갈게.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줬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보죠. 이건 어떻게 풀었어? 그럼 이제 설명을 또 개념부터 설명을 막 해요. 아이가 선생님한테. 네,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실수했었던 거를 다시 체크를 하면서 다시 풀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교육 전문가들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그렇죠. 예, 스스로 이제 똑똑해지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따님한테 미리 먼저 다 쓰셨다가 이제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찐 방법이라고 고수의 어떤 노하우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너무 재미있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선배맘으로서 모셨는데요. 이제 후배 엄마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니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완벽하길 원하시거든요. 저도 뭐 완벽주의자고 약간 그렇게 있었지만 근데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발짝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짝 넘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고 그 한 발짝 넘고 나서 조금 부족해도 그냥 보아주시고 그러면 아이도 알아요. 자기가 부족한 거. 그럼 다음에 또 추가를 해요. 거기에다가 이걸 한번 더 넣어볼까? 요리가 완벽해질 듯이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씩 추가 또 덜어낼 거 덜어내고 고속도로를 갈리지 못하고 계속 갈지자로 가거든요. 갈지자로 가고 뭐 국도로도 가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가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기다려야지 아이들이 시행착오 끝에 자기 거를 얻어내거든요. 네, 자기 거를 가져가는 아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학문도 학습도 그렇죠. 스스로 주도하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그런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도 또 궁금한 거, 수학에 관련돼서 우리 엄마표 학습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제가 많이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답노트 되게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은데 조언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오답노트는 사실 저는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걸 다 쓰는 것도 아이들의 노동이 필요한 거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오답이 많지는 않아요. 그 시간에 충실하면. 그러면 일주일치를 그날 뭐 한두 개 틀리는 거 다시 한번 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10장 동물을 보면 10장 동도 쭉 보면 오답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 초등학생들은. 그럼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풀리고 일주일치 그러면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된다. 그럼 거기서 2번 틀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놔두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 끝나고 그럼 한 주에 한두 개씩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럼 다시 또 풀려요. 그러면 자기가 틀리는 게 뭔지를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겠네요. 눈에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번 틀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없지만, 그러면 한 학기 끝나고 나서. 몇 개 많은데요? 막 이런 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3번씩 틀리지는 않거든요, 애들이.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한 학기를 다 끝나고 나면, 그걸 또 3번 틀린 것만 모아서 끝날 때 한번 다시 풀리세요. 좋네요, 좋네요. 그럼 그 다음을 갈 때, 예,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좋아요. 오답이 너무 많으면 조금 얘는 개념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오답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한 학기를 좀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한테 제가 배운 건데 네. 이제 중학교 때 학교 다니는 게 참 힘들잖아요. 아이들 불만이 한참 많을 때거든요. 제일 많을 때죠. 제일 많을 중학교 때인데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나? 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학교 가는 거 힘드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힘들면 이상한 거죠. 안 힘들면 이상하죠. 예. 어떻게 학교를 다니니? 그러니까. 힘든데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 가지만 즐거우면 된대요. 학교 갔을 때 그날 급식이 맛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 하루 수업에 들어오거나 어머나. 그러면 자기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 하루가 충분하대요. 마인드가 다르네요. 확실히. 그래서 보통의 중학생 마인드가 아닌데요. 저도 그거 하면서 제가 네. 나도 하루에 하나씩 즐거움을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럼요. 생각이 아닌가. 어른에게 더 필요한 내용인데 세상에 네. 중학생이 일찍 불만은 인생을 많죠. 깨우쳤어요. 살면서 네. 불만이 많은데 한 가지, 하루에 한 가지 즐거운 아. 게 있으면 그 하루는 꽉 찼다라는 생각을 안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 좋은 이야기를 따님이 제 어머니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막 아이들을 딱 또 중학생쯤 되면은 사춘기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마음이 힘든 그런 네. 때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이제 너무나 행복한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셨으면 하는 그런 좋은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